네, 이번 시간은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을 한 달 동안 맨투맨으로 코칭을 해서 취업의 짱으로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취월장입니다. 맞습니다. 4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4주가 굉장히 빠릅니다. 순식간이에요? 벌써 맞아요. 오늘도 벌써 이번 기수, 이번 학생이 마지막 4주차가 되는 날인데 네. 자, 일취월장이 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면서 짱 코치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커리어개발연구소의 고기한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정다연 지원자가 마지막 날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대미를 또 장식해 주실지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또 의상을 마지막 날이어서 이렇게 또 쫙 빼입고 온 거예요? 진짜. 네, 맞아요. 저도 이번에 정장을 처음 입은 거여서 처음 입어봤어요? 네, 굉장히 낯설어요, 지금도. 잘 그래요? 어울리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네. 4주차입니다.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어요? 그냥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쵸? 네. 제가 그냥 막 따라가기 벅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현 학생이 처음 출연했을 때 홍선희 씨 기억나시죠? 우리 출연자 중에 처음으로 안 떠셨어요. 첫날부터 아주.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재취업을 하시는 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요즘 취업 정말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자, 그래도 이제 방향을 찾아서 열심히 한다면은 우리 정다현 학생에게도 아주 맞는 길이 있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하반기를 이제 지원하실 거죠, 당연히? 네, 소장님이랑 해외 취업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나눠봤고 또 소장님께서 취업을 준비할 때 준비해야 하는 그런 우선순위 같은 거를 많이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저에게 맞는 기업을 찾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4주차고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면접 복장으로 이렇게 왔고요. 기대가 되는데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면접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좀 재밌는 소재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공채 이제 지원해 볼 거다. 소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다. 다현 학생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 공채하고 있는 그룹 중에서 다현 씨가 지원할 만한 공채 소식, 직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보통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추천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직무는 있는데 평생 직장의 개념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무에 대해서 추천을 하자면 사실 다현 학생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을 했을 때 MD나 상품 기획이나 이런 쪽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을 할 수 있는 모든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글을 써야 되는 그런 직무를 선택을 한다면 다현 씨는 굉장히 자기 적성에 굉장히 잘 맞는 직무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보면 이제 복습을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예습을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코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채 공고를 보게 되면 좀 예습을 한 느낌이 있어서 뭔가 좀 한 발 앞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고는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더 자신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자, 우리 다현 씨 자기소개서나 지원서 쓰고 있어요? 어떻게 자신감이 좀 붙습니까? 네, 어때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활용해서 이미 소재 개발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한결 더 수월하게 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현 학생은 스터디 같은 거 합니까? 친구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아직 휴학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스터디는 아직 한 번도 친구들끼리 그냥 취업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해도 직접적인 공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어디 비교해볼 그런 기회가 좀 없었나요, 그러면? 네, 지금 먼저 취업해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9월 초고 개강했잖아요. 네. 다현 학생은 방학을 이제 일취월장과 함께 나름대로 굉장히 알차게 보냈는데 그래요. 개강하고 나니까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어때요? 친구들은 인턴으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스펙을 더 쌓아서 상반기를 지원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도 이제 한 발 앞서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면접 또한 한 발 앞서서 한 2발 정도 앞섰으면 좋겠네요. 네,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오늘은 방송 날이지만 지난주에 먼저 소장님하고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면접 상담이 진행이 됐죠? 네.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아직 면접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소장님께 이런 조언 같은 거를 듣고 나니까
아무래도 면접을 면접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관 입장을 또 소장님이 알려주시니까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힘차게 우리가 저 면접 컨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소장님이 이제 키워드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직접. 예, 그래서 키워드를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자, 상반기 면접 단골 질문이라고 돼 있네요. 직무 관련 경험, 전공 지식, 취업, 지원 기업에 대한 열정, 관심도,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 각오, 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좌절했던 순간과 극복 방법,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 등 일상생활 이렇게 또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단골 질문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자기소개서에서 볼 법한 그런 내용들 좀 있는 것 같고요. 소장님 어떨까요? 네, 뭐 제가 저번 시간에 뭘 포함해서 쭉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면접관은 면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외계인이나 뭐 특화된 사람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의 목적은 직무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실은 질문은 거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질문은 같을지 몰라도 대답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표현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질문은 비슷한데 이제 답변은 다 다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자, 다현 씨는 어떻게 질문은 비슷한데 답변은 다 다르다. 이 말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예, 그래서 바로 이제 다현 학생에게 제가 이제 체험 교육을 시켜드리기 네네.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현 학생, 그 SNS 혹시 하세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똑같은 질문을 다현 씨가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예. 네, 혹시 SNS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주로 SNS 중에서도 주로 페이스북을 사용을 합니다.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불특정 다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좋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홍보나 마케팅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트렌드들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저한테는 정말 페이스북은 훌륭한 도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점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는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대신에 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는 소통이 단절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는 페이스북이나 SNS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같은 질문인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답이 확실히 알겠네요. 완전 네. 다릅니다. 네. SNS 하세요? 라는 질문들 다현 씨는 네,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하고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소장님은 굉장히 다르게 질문을 또 답을 해주셨습니다. 다현 씨는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네, 알 것 같긴 한데. 반답하기 얼마나 네. 안 좋은 건지 알겠죠? 네, 근데 진짜 이런 질문이 면접에서 나오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 사실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행적 조회라는 것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이 이력서에 적은 내용들을 정말 요즘엔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속에서 이 친구 이름만 검색을 해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점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SNS나 그 전 단계로서 SNS나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혹 물음을 던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답변은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번 오프라인 컨설팅 때 이런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면접관의 어떤 질문이 와도 항상 대답은 역량과 관계된 답변을 해야 된다. 왜냐? 면접 시간은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네네. 하지 말아야 하는 질문 같은 거 그렇죠. 네.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대답을 아까 본인이 하셨는데 재건 씨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정말 단답형
네. 단답형의 질문을 답변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자기도 뭔가 내가 이 답변이 잘못됐다라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질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단답형의 답변을 하고 눈치를 이렇게 싹 보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좋지 않은 행동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답형을 하게 되면 일단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방송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맛집 프로 같은 거 보면은 맛있어요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제일 좋거든요. 네, 다른 집이랑 비교해 볼 때 이 집이 좀 더 쫄깃쫄깃하고 재료도 싱싱한 것 같고 그래서 즐겨 찾게 됩니다. 얼마나 완벽하고 좋은 대답입니까? 그래요. 그럼 그래서, 이제 서로 좋아지고 네. 그런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만 또 끝나면 좀 약간 섭섭한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다음 화면 주십시오. 보시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유형입니다. 양자택일형, 약속이 있는데 상사가 야근을 시킨다면 커리어 로드맵형, 3년, 5년, 10년 후 자신의 모습은 황당무계형, 면접실을 탁구공으로 채운다면 필요한 개수, 아이고. 사회 이슈형, 국정원 해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유와 상징, 자신을 색깔, 사물에 비유한다면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봤던 질문들도 있고요. 네. 아, 정말 어렵겠다 하는 질문들이 다 나와 있네요. 그래도 일단은 먼저 나왔던 질문들보다는 좀 낫네요. 그 먼저 나왔던 질문들은 좀 평범했잖아요. 예, 근데 이 정도 좀 나오면은 이렇게 좀 어떤 대답 듣는 재미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있을 것 같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재권 씨의 말씀대로 네. 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앞에 나왔던 그런 질문 유형들은 좀 심심합니다. 그럼 심심했어요. 이제, 예, 간을 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 다인 씨 질문 한번 바로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음에 네. 준비하시고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자, 약속이 있습니다. 본인이 약속이 있는데 상사가 야근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또 이 질문. 네. 약속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야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모범적인. 단답형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의도는 이제 다현 씨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 가는데 답변을 어떤 방향을 정하는데 사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사실 이건 조직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질문을 조금만 한번 변형해 보겠습니다. 좀 구체화시켜 볼게요. 남자친구랑 오늘 남자친구네 가족들이랑 상견례를 오늘 합니다. 갑자기 10억짜리 프로젝트 건으로 상사가 네. 야근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이번엔 조금 길게 얘기해봐요. 네, 가족분들에게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설명을 해준다면은 이해해줄 것 같습니다. 네, 이해시키고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고 프로젝트를 위한 야근을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10억짜리 하게 되면 보너스가 나온다거나 그 보너스로 이제 혼수를 장만하겠다. 좀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지. 이제 아까부터 조금 나아졌는데 예. 사실은 핵심은 안 간다라고 대답하라는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금도끼, 은도끼에서 예를 들어서 금도끼가 제 도끼입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은도끼는 그냥 취업도 안 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쇠도끼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금도끼, 은도끼 취업까지 되는 그런 상황.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대답을 이론적인 로직을 어떻게 붙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럴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 답변은 만일에 취업이 안 되면 취업과 직장이 더 우선이고 취업이 안 되면 결혼도 사실 어려웠을 거다. 그러면 결혼도 미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결혼이 아니라 상견례라고 하면 이 정도의 저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직장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겠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직장 상사도 분명히 어른일 겁니다. 어쩌면 나 같은 딸이나 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가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굉장히 괜찮은 대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정말 양자택일형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난감할 수 있는데 어렵다. 솔루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좀 어려운 걸로 한번 던져주세요. 네. 자, 이 면접 장소에 만일 탁구공으로 가득 채운다면 몇 개나 필요할까요, 탁구공? 정말 대미를 제대로 장식을 해주네요. 네. 탁구공에 대한 정확한 뭐 크기나 재질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제시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면접관만한 크기의 탁구공 하나로 채우겠습니다.
괜찮은데 네. 보통 탁구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크기나 재질이 정해져 있죠. 그쵸. 순간적으로 나온 질문치고는 굉장히 괜찮은데 약간 2%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질문 자체가 황당무계하니까 대답도 이렇게 황당무계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가령 만일에 제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면 딱 한 개만 있으면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득 채운다는 의미를 저는 부피나 개수로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리로도 충분히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막한 공간이기 때문에 면접장 특징상 저는 이 공 하나를 가지고 이 바닥에 튕기면서 그 나는 소리로 이 면접 장소를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질문도 대박이고 그래요. 대답도 대박이네요.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이에요. 정말.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질문이에요. 요즘에 창의성이 강조되고 대단합니다. 있는데 이 창의력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질문으로 이런 것들 나올 법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오늘 다현 학생은 이렇게 마지막 4주차지만 앞서서 뭐 이성재 씨도 그랬고 이 소장님이 계속해서 또 돌봐주시니까요. 또 네. 계속해서 열심히 취업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취업의 전설에 들어오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네. 다현 씨 너무 고생했어요, 그동안. 그래요. 우리 저기 4주 보니까 또 정도 드네. 이거 헤어지기가 싫은데. 어땠어요? 이 4주 동안 함께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네. 보면 취업에 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소장님께 감사해 하면서 저에게 맞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꼭 입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입사하면 꼭 알려주고요. 네. 좋은 소식 있으면 언니 오빠들을 잊지 마세요. 자, 소장님. 우리 고기한 소장님. 그래요. 네. 다현 씨 4주 동안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면서 어떠셨어요? 뿌듯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고요. 진짜 말 그대로 전 남자입니다만은 왠지 엄마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래서 네. 또 좋아해 주니까 저도 좋고요. 잘 될 것 같죠? 그리고? 충분히 될 겁니다. 네. 울지는 마세요. 그건 저 아닙니다. 예. 자, 맞아요. 네. 자, 우리도 이렇게 이 4주가 될 때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졸업시키는 그런 기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다현 씨처럼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그리고 또 1대1 코칭을 받고 싶으신 분들 누구도 좋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정다현 씨의 또 새로운 앞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치월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리어개발연구소의 고기아 소장님 그리고 정다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